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이젠 미국에서도 방과 후 특별 활동이 아닌 정규 과목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미국 공립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시범 공연이 열렸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에 힘찬 태권도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비장한 표정의 어린 학생들은 아직 어설퍼 보여도 내뻗는 주먹과 발이 제법 야무집니다. 멋지게 송판을 격파할 때마다 환호도 쏟아집니다. 미주 태권도 교육재단이 태권도를 미국에 알리고 학교 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타임스퀘어 태권도 축제가 올해로 7번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온 어린 학생들도 참여해 태권도가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유감스러운데 일단 뭐 태권도 정신으로 갈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노 불링이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좀 더 학교에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내 태권도 인구가 150만 명. 공립학교에서도 태권도가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정규 과목 채택이 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교육적 가치까지 인정을 받으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또 다른 한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B와 D 가입자 부담이 오는 2018년부터 오릅니다. 저소득 메디케이드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고소득자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오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한해 메디케어 파트 B와 D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 비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연소득이 8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실제 월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105달러를 파트 B에 33달러를 파트 D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인 210달러를 파트 B에 65달러를 파트 D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8년부터 연소득 13만 3,500달러에서 16만 달러 이하의 가입자 부담금 비율이 종전 보험료의 50%에서 65%로 인상됩니다. 또 연소득이 21만 4천 달러 이하인 경우는 부담금 비율이 65%에서 80%로 오릅니다. 또 21만 4천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80%를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소득 13만 3,500달러 이하는 현재 보험료 비율이 유지됩니다. 이민문호 적체에 대기자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순항을 보였던 것도 잠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에서 15회계년도 2분기 동안 접수된 취업이민 청원은 24,0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4,796건이 승인됐고 기각은 1,875건을 기록했습니다. 3월 말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는 36,117건으로 1년 전에 24,595건에 비해 46.8%나 증가했습니다. 또 취업이민을 통한 신분 조정 신청의 경우 12만 2,8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11만 8,937건보다 3.3%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이민 청원 계류 건수가 급증한 것은 미국 경제 회복세에 따라 고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접수 건수도 전 회계년도 2분기에 17,879건에 비해 34.7%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족이민 청원은 18만 3,201건이 접수됐고 승인은 19만 6,576건, 기각은 22,4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말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는 75만 2,487건으로 1년 전보다는 적체가 많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단일 서류로는 가장 심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됐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인사국은 지난 4월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누군가 접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개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특히 더 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추가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처음 보도한 AP통신은 당초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내무부 소속 공무원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연방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노출이 중국 해커들에 의한 정보 전산망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서린 아슐레타 연방인사국 디렉터는 사이버 해킹으로부터 연방 직원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누구의 소행인지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해킹으로 영향을 받는 부서들은 은행 계좌와 크레딧 리포트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주 한인이 약 18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을 포함 아시안들의 학력 수준은 고학력이었고 중간 나이 36세, 가구당 수입은 연 7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미국 내 아시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에는 1940만 명의 아시안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계가 4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1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의 중간 나이는 36.3세로 미국 전체 중간 나이 37.5세보다 어렸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 5명 중 1명꼴인 약 20%는 18세 이하, 10명 중 1명인 10.7%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시안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72,472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민족별로는 인도계가 10만 547달러인 반면 방글라데시 이민자는 5만 1,331달러로 차이가 컸습니다. 또 아시안 10명 중 1명인 12.7%는 빈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대다수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세 이상 아시안의 86.2%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51.3%는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했습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역시 미국 전체 수치 11.2%의 2배인 21.6%에 달했습니다. 전철 이용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뉴욕시 전철의 중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올해 1에서 5월 사이 뉴욕시 전철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나 선로로 승객을 미는 등의 중범 건수가 99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에 비해 26.9%가 증가한 것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5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특히 전철과 역 내부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경우 1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가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맨해튼의 경우 같은 기간 중범 발생 건수가 45건으로 1년 전에 21건에 비해 114%나 폭등했습니다. 브롱스 역시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30% 증가했고 브루클린도 지난해와 같은 32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퀸즈는 9건으로 지난해 15건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 내 강력범죄 증가에 대해 조셉 폭스 뉴욕시경 대중교통 전담반장은 전철 이용객의 기록적인 증가로 인한 불편과 맨해튼 유흥 지역에서의 사건 증가가 전철 내 강력범죄 증가로 반영됐다며 더 많은 인력을 맨해튼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교통신호 준수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여긴 괜찮겠지, 경찰이 없으니까 하는 식으로 위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뉴욕시 운전자들의 10명 중 1명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터 칼리지는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3일까지 뉴욕 시내 교차로 5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차량들의 교통신호 준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3,259대의 차량 중 283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 위반이 가장 많은 교차로는 브루클린의 게이트와 에버그린 애비뉴로 28건이 적발됐고 맨해튼 50가와 7번가에서 17건, 브루클린 유로추와 밀러 애비뉴에서도 17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브루클린
브루클린 88가와 4번가에서 15건, 퀸즈 29가와 38번가에서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 교차로 대부분은 전철역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2013년 150개 교차로에 설치된 187개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총 58만 3,788건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면 범칙금 $50가 부과됩니다. 지금도 사용하시는 MTA 버스 타임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버스 운행 실시간 정보뿐 아니라 더 상세한 정보로 더 편리하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MTA 버스 타임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타임 서비스는 현재 이용객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정류장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만 버스가 몇 정류장이나 떨어져 있는지 또 현재 위치가 어딘지 등의 정보가 추가됩니다. 또 버스 노선 번호나 교차로 정류장 코드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고 자주 이용하는 노선에 대한 저장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MTA 버스 타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웹이나 모바일 앱, 텍스트 메시지, QR코드 등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일부터 브롱스 운행 버스 노선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며 추후에는 다른 보로에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것도 어려운 것이 미국의 명문대죠.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학 1위에 하버드대가 올랐습니다. 칼리지 매거진은 최근 하버드 대학교가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에 따르면 재학생의 약 절반 정도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재학생의 3분의 1은 시험 기간뿐 아니라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 치여 지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탠포드가 2위, 3위는 뉴올리언스의 툴레인대, 4위는 MIT,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웨이크포레스트 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6위에는 뉴욕대, 7위 코넬대, 8위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9위 노스웨스턴대, 10위는 유펜으로 집계돼 상위 10위권 중 동부의 명문대가 무려 5곳이나 포함됐습니다. 특히 2위에 오른 스탠퍼드에서는 지난해 학생들의 2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IT는 강도와 성범죄 등의 치안 문제가 논란이 됐고 뉴욕대는 4년 졸업률이 77%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위에 오른 코넬대는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미주 지역 한인들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인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제 메르스 환자는 총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기존 환자 가운데 오늘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총 4명.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한국 내 메르스 공포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환불을 해달라는지 다른 날짜로 바꿔달라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여쭤보는 게 이제 가도 되느냐, 그런 문의 좀 드는 것 같아요. 주니어 한인회의 모국 방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방문일까지 한 달여 정도 남았지만 모국 방문을 포기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새에 격리 환자가 하루 새에 600명을 넘어가고 확진 환자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일날 오전 기준으로 부모님들이 거의 반 이상 취소를 알려오셨고 그날 오후까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취소를 통보해 오셨기 때문에 한편 미국에서도 지난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지만 2, 3차 감염으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2명의 환자가 생겨났지만 당시 미 보건당국은 환자의 증세와 여행 이력을 보고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으며 격리 치료했습니다. 결국 발빠른 초기 대응과 확진 시스템, 엄격한 환자 격리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한인축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의 부스 지도가 완성됐고 고문 변호사 선임과 새로운 이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2회 LA 한인축제가 이제 1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한인축제재단이 어제 재단 사무실에서 6월 정기 이사회를 갖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윤숙 회장을 비롯해 이동현 이사장, 지미리, 조갑재, 김난양 이사 등 5명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축제 준비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박윤숙 회장은 올 42회 축제를 통해 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될 것이라며 고문 변호사로 이원석 법률그룹을 선임하고 한국의 3명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축제재단의 쇄신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사 영입이 한 2분이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 2분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2분이 상당히 그 외부적에서는 무슨 큰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지만은 그 한인 커뮤니티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계속해서 영입해서 금년 안에 한 10분 이상을 우리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고요. 축제 장소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의 부스 지도가 완성됐고 가족 단위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펀존, 300석 규모의 음식 부스를 마련했고 무대 위치를 더 높이고 좌석 수도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600석 규모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제 장소 중간중간 25개의 모니터 화면을 설치해 어디에서나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연들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지자체 밴더들뿐만 아니라 로컬 밴더들의 활성화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연예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조만간 제가 다시 출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라는 주제를 내건 42회 LA 한인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후 쿠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옷차림이 확 달라졌다는데요. 54년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는 쿠바의 수도 하바나. 변화는 시민들의 옷차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국기 성조기로 만든 옷이 등장한 겁니다. 티셔츠는 물론 원피스나 두건, 레깅스까지 성조기 옷을 입은 시민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성조기로 똑같은 바지를 만들어 입은 여성들도 보입니다. 자전거 택시 운전사들은 성조기를 걸고 미국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 상상할 수 없었던 성조기 패션에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Mejore todas las cosas, ¿no? Para que mejoren todas las cosas, las personas, la economía y 이런 분위기는 쿠바의 한 무명 예술가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닮은 로드리게스 씨는 요즘 어딜 가든 플래시 세례를 받습니다. 쿠바에서 오바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바마를 닮은 그의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변화 바람은 뉴욕에서도 느껴집니다.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서 쿠바와 미국의 레슬링 선수들이 친선 경기를 펼친 겁니다. 만날 일이 거의 없던 양국 선수들은 엎치락 뒤치락 선의의 경쟁을 벌였고 누가 이기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Yo pienso que sí, que las relaciones entre Cuba y Estados Unidos, sobre todo en el deporte, sean mucho mejor. 태양이 이글거리는 하바나의 바닷가에 처음으로 설치된 아이스링크. 미국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얼음처럼 꽁꽁 얼었던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서서히 녹여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54년간 닫혀있던 대사관문과 함께 마음의 문도 열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도 한인 시민권자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마크 커크,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인 시민권자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지난 4월 하원이 통과시킨 결의안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세사 바거스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의 수혜자이지만 변호사 자격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변호사 자격을 금지할 만한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익공무관실과 뉴욕시 법률서비스 민권센터는 시 재정국을 상대로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정국이 해당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많은 가정이 혜택을 상실했다는 주장입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3명 역시 관련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상실했다며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에서 3인조 강도와 경찰 간의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경찰은 191가와 노던 블로바드에 있는 이동통신 매장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에 3인조 강도 용의자는 총이 있다고 위협한 뒤에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은 용의자들 차량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끝났고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오후 들어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올라가겠고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